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이제 가장 재미있는 세 번째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요거가 제일 중요해요. 거의 도장 깨기거든요, 이거는. 네. 제가 이제 장르별로, 종류별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을 좀 설명드릴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일단은 귀신이 나를 때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쏴. 때릴 수 있어. 네. 그렇죠. 빡. 그렇게 되면은 귀신이 나를 때린다. 이것은 귀신이 나에게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입니다. 예. 누가 누굴 때리던 같은 힘이 상대방에게 가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 귀신이 나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 나에게 행사하는 물리력만큼 동일한 물리력이 내가 귀신에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맞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힘이 같다면 주어진 시간의 운동량의 변화를 이용해서 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면적으로 가격을 해야 돼요. 이걸 이용해서 영리하게 싸워야만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거다. 예, 그래서 귀신이 나에게 작용하는 힘을 볼 때 그거보다 무조건 좁은 면적으로 싸워야 돼요. 주먹으로 친다? 그럼 나는 더 좁게 팔꿈치로 막아야 되고요. 이거를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그렇죠. 일단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귀신을 고전적으로 한번 적응을 해봤고요. 네. 이제는 저희가 진짜 귀신별로 공략법 나갑니다. 이게 오. 파해법이라고 해요. 보통 파해법. 예. 제대로 알고 분석하면 과학으로 귀신을 도장 깨게 할 수 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네. 화장실에 딱 갔는데 네. 휴지가 없어요. 휴지가 다 떨어졌어. 이때 갑자기 변기 안에 손이 납니다. 네. 이야기해요. 잠시만요.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네.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죠. 즉 이 말은 뭐냐? 두 가지의 선택지 어디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핵심이.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거는 뭐냐? 휴지가 없다는 게 사실 제일 큰 공포입니다. 이때 귀신이 나와서 어쨌거나 휴지를 줘요. 네. 그것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일종의 산염기 실험에 대한 은유라고 봤습니다. 예, 귀신은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휴지만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리트머스 종이로 만들어진 휴지죠. 아시겠습니까? 귀신은 두 가지 휴지를 준비 안 했어요. 실제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귀신은 오직 리트머스 종이로 만들어진 휴지를 준비했다가 이거를 주는 겁니다. 내가 닦았어. 네. 닦았을 때 붉은색 휴지가 된다면 산성, 푸른색 휴지가 된다면 염기성. 우리 몸은 pH가 7.4 정도예요. 이게 약 알칼리성이라는 거죠. 거의 중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0.1만 변해도 굉장히 건강에 안 좋아요. 이 말은 뭐냐? 이 화장실 휴지 귀신은 우리의 건강을 검진해주는 좋은 귀신이다. 귀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휴지 없니? 이걸로 닦으렴. 닦았을 때 휴지의 색이 변하는 걸 보고 너의 몸의 pH가 7.4에서 조금 벗어나 있구나. 내일 병원에 가보지 않으렴? 이러한 제안을 주는 애예요, 얘는. 전혀 나쁜 귀신이 아니니까 이런 귀신은 감사한 마음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휴지가 없다는 게 가장 큰 공포고 이런 휴지를 통해 나의 대변을 검사해주는 귀신이다. 이거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분이 나오는 곳 자체가 굉장히 고된 곳에서 나오거든요. 그거 자체도 굉장히 미안한 마음과 함께 이분을 정말 따뜻하게 우리가 맞이해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무서워하시는 귀신. 내가 보고 있을 때는 나랑 똑같이 움직여요. 근데 내가 딴 곳을 보잖아? 얘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야. 뭔가 이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내가 거울을 안 볼 때 갑자기 다른 행동을 합니다. 예. 이게 거울 귀신의 기본 형태예요. 그쵸?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 엘리베이터. 양자역학이라는 거예요. 양자역학에서 관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관측이 예. 엘베는 뭐냐면은 엘베의 거울 두 개가 마주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무수히 많은 거울이 생기잖아요, 안에. 네. 그런 얘기 있습니다. 뭐 이걸 세다가 뭐 44번째 거울을 세면은 네. 죽는다. 뭐 이런 게 있어. 맞아요. 있었어요. 이것도 양자역학입니다. 또자역학. 어. 네. 44번째 거울을 세는 순간 내가 가는 거잖아요. 안 세면 돼. 안 세면 돼. 관측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지. 그렇죠. 관측하는 순간에 결정되지만 관측하지 않는 동안에는 파도 형태로 존재합니다. 네. 이건 뭐냐?
거울 귀신은 인류에게 양자역학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 귀신이다. 아시겠습니까? 얘는 원래 내가 볼 때는 나랑 똑같이 움직여야 돼. 내가 안 볼 때 나를 공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근데 내가 볼 때 갑자기 나를 공격해. 내 멱살을 잡거나 나를 때려요. 이 말은 뭐다? 양자역학에서 파동함수가 붕괴했다는 겁니다. 입자로. 이제 거울 귀신은 입자입니다. 이건 뭐다? 물리력을 행사하는 귀신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죠. 네. 작용 반작용으로 싸우면 돼요. 그때부터. 입자로 붕괴되기 전인 파동 형태까지는 관측을 하지 않는 형태로 위험을 피하시고 네. 만약에 관측했는데 나를 공격한다? 이건 입자로 붕괴된 거니까 코펜하겐 해석에 의해서 입자로 붕괴됐으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물리력을 행사해서 작용 반작용으로 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저도 종종 경험했던 혼자 켜지는 현관 센서 등 이거 귀신입니다. 엄청 많이 해요. 무서워요, 이거. 엄청 많이. 현관 입구 자동 전멸 등의 센서 원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나가면 불이 들어오죠. 네. 대다수의 분들이 동작 인식 센서, 동작 감지 센서라고 생각하세요. 동작 인식 센서는 가시광선인 빛이 있어야지 작동합니다. 네. 근데 칠흑 같은 야간에도 불이 들어와요. 이 말은 뭐냐? 동작 인식 센서 대신에 적외선 센서가 들어간다. 우리 몸에 열을 읽는 거예요. 암흑 속에서도 우리 몸의 적외선은 열은 신호를 줍니다. 신호를 준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세한 온도가 측정이 되는 순간 바로 켜집니다. 그래서 암흑 속에서도 아무것도 안 돼도 형광등은 켜져요. 여기 뭐가 있냐면 적외선 센서의 민감도 설정 에러가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 인체에서 나오는 적외선 파장을 감지하는 건데 이게 되게 민감하게 돼 있어서 네. 아주 작은 온도 변화에 켜져 버리는 거야. 이 말은 뭐냐? 여름철 같을 때 혹은 뭐 헤어드라이기라든지 뜨거운 바람. 여러 가지 뭐 밥솥의 바람 이런 게 훅 이렇게 대류하다가 건드리면은 얘가 이거를 열로 인식하고 적외선을 인식해서 켜집니다. 즉 열풍이 형광등을 켜는 거예요. 그렇군요. 귀신 아니야. 아니에요. 연예인들이 많이 보는 녹음실 귀신입니다. 워낙 조용하고 어두운 공간이 바로 녹음실입니다. 녹음실이 소리가 울리지 않게 만들어놔서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조용하고 어두운 공간에서는 환각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져요. 어. 이거에 대한 과학적 실험이 있습니다. 오. 영국 BBC에서 인간이 아무런 자극도 받지 못하는 환경에 살게 될 경우를 실험했어요. 아무런 자극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 살게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하려고 조용한 암흑 속에 있습니다. 48시간 동안 서서히 뇌의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네. 한동안 수많은 생각이 들어요. 지루함을 떨쳐버리기 위한 몸부림을 치게 되고요. 이후에 헛것 환각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뇌 기능이 정말 급격하게 떨어져요. 사고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말은 뭐냐면 우리가 외부 자극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자극을 받아서 머릿속에서 사고를 해야 되는데 사고할 어떠한 자극이 외부 자극이 없으니까 뇌가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처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뇌가 환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많이 올라온 글이 사실은 이 가위 눌림에 대한 거였습니다. 네. 가위 눌림은 수면 마비라고 합니다. 네. 가위에 잘 눌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렘 수면 직후에 골격근이 마비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골격근의 마비가 나타나면서 수면 마비의 시작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1분에서 4분 정도 지속이 된대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쯤 깨어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왜냐? 지금 골격근이 마비됐거든. 딱 건드리잖아? 깨니까. 깨는 순간 풀립니다. 골격근에 신호를 줘. 왜냐? 얘가 이제 깨쓰면 내가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불규칙한 수면 습관, 그리고 수면 부족, 시차, 스트레스, 피로 같은 뭐 수면 각성 주기의 교란을 일으키는 굉장히 많은 상태들 때문에 이게 유발이 되는 건데요. 보통 가위 눌릴 때 상황을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피곤할 때 눌려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피곤할 때. 네, 피곤할 때 눌려. 너무 고생했을 때. 왜냐면 그때가 정말 이 가위 눌림, 수면 마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똑바로 누워 잘 때 잘 와요. 그래서 제가 가위 자주 눌리시는 분들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옆으로 누워 자세요. 그러면은 몸이 불편해가지고 잘 안 와요, 가위가. 우리 미인희 교수님께서. 귀신보다 자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바라는 걸 알았을 때의 그쵸? 경험. 이거 조금 다른 거예요. 유체 이탈입니다.
이거는 영혼이 육체와 독립되어 있다라는 가정으로부터 벌어지는 심령 현상이에요. 현대 과학에서 유체 이탈은 단순히 뇌의 착각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뇌의 착각이다. 근데 이거를 또 과학적으로 가지잖아. 그럼 뇌는 어떻게 착각을 하는 걸까? 이게 캐나다 오타와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입니다. 유체 이탈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뇌 영상 패턴을 조사해서 잠들어 있는 사이에 운동 감각과 관련된 뇌의 일부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뇌는 잠든 것처럼 육체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뇌의 일부분은 온몸이 움직이는 것 같은 감각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자고 있을 때 뇌가 몸이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을 만드는 것도 연습을 통해 이런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도 할 수 있대요. 우와. 그러면 줄일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뇌와 관련된 어떤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수의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마취제입니다. 케타민. 잘 아시죠? 네. 케타민의 부작용으로 유체 이탈과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대요. 그럴 수 있죠. 네. 이게 추신경계를 건드리기 때문에. 무의식이 수집하는 감각 정보를 토대로 재구성을 하는데 몸 밖에서 보는 이미지로 구현이 된대요. 신체외 경험 및 신경학적 기원의 검사에 대한 논문인데요. 네. 뇌 측두엽에 전기적 자극을 줘서 네. 유체 이탈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해요. 와. 뇌의 착란을 유발시키는 것만으로도 이 피실험자는 유체 이탈 경험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내가 못 움직인다는 건 굉장한 공포가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내가 이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거는 조금 더 공포심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심령사진에 대한 자료가 꽤 많아요. 눈과 카메라는 동일한 원리로 거의 사물을 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건 사진으로 안 찍혀요. 근데 왜 저런 게 찍히느냐? 대부분의 심령 사진은 필름 카메라 때 나와요. 예, 다른 사람 필름이 실수로 붙어갖고 묻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한 여자 사진이에요. 근데 그게 살짝 묻음으로써 마치 심령 사진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디지털 카메라 시대로 오면서 심령 사진이 거의 없어졌어요. 요즘에 있는 심령 사진도 다 옛날에 찍은 필름 카메라 사진이더라고. 네, 디카로 찍으면 별로 없어요. 그러네.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묻을 일이 없잖아, 디카는. 다음 장 드디어 최종 보스가 나옵니다. 네. 네, 최종 보스입니다. 바로 지방령입니다. 사실상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귀신의 유형이 바로 지방령입니다. 존버하며 말뚝대를 넣는 이 지방령에 대한 이 공포심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우선 지구의 자전과 공전입니다. 대학 존버 기준 예, 되신답니다. 일단은 지구 자체가 엄청나게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일단 지방령, 귀신은 기본적으로 땅 위에 서 있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귀신의 좌표계는 지평 좌표계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하. 얘가 땅에 붙어 있잖아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귀신은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얘가 지구에 우리처럼 서 있으려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으려면 굉장히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구와 굉장히 빠르게 태양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지방령이 그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년이 지나면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않느냐? 그러면 걔는 지방령을 하고 있다가 1년 후에 거기 나타난다. 우리 태양계는 은하계 중심을 초속 220km 속도로 공전 중입니다. 1초에 220km를 가요. 그렇죠. 네. 1초에 220km 이동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나도 그 위치는 더 이상 그 위치가 아니에요. 아니다. 네. 지방령이 거기에서 존버를 하고 싶어도 이미 지구가 거기 없어. 없어. 엄청 빠르게 지구의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 태양계의 속도, 태양계의 자전 속도 이거를 다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지방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제 원한이 있어서 네. 그 자리를 못 떠나는 지방령은 없다는 말이에요. 본인이 지방령을 하게 돼도 본인이 정말 너무 그러고 싶지 않아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지방령은 결국 그 자리에서 존버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만약에 지방령을 여러분이 만나잖아요. 네.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분명히 너는
인간 이 지평좌표계를 안 쓰고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지평좌표계를 고정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지방령이 되려면 지구과학 시간에 지구 중심 좌표계랑 지평좌표계 변환하는 걸 능숙하게 해낼 줄 아는 모범생만이 지방령이 될 자격이 있다. 예,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추가적인 궁금증 해결해 볼게요. J.H. 뱅 교수님께서 시선을 느낀다고 한다. 뭔가 누군가 날 쳐다보고 있다. 네, 맞아요. 그럴 때 있죠. 시선의 정체. 이건 과연 무엇인가? 1898년 사이언스 논문이 있습니다. 네. 피실험자가 뒤를 돌아봤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시선을 느껴서 받거나 아니면 무관하게 내가 움직여서 받거나. 움직이는 물체를 막 네. 보듯이. 그래서 정말 시선을 느꼈나 안 느꼈나를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이거 실험을 했습니다. 그룹을 나눠가지고 네. 실제 눈이 마주치냐 안 마주치냐, 봐라 안 봐라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어요. 그냥 랜덤이었다. 네. 상관관계가 없었다. 근데 시선을 느꼈다고 느꼈어요. 예.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뒤를 딱 봤어. 근데 랩장님이 날 안 보고 있어. 그러면 그냥 별일이 아니라 아무 문제 없어서 기억이 휘발됩니다. 그냥. 근데 내가 뒤를 딱 봤는데 눈이 딱 마주쳤어. 이거는 기억이 강하게 각인돼요. 그래서 내가 시선을 느끼고 봤구나 라는 기억이 남아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진화론적으로 시선을 느끼고 있다라는 감각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네. 유리하다. 왜냐면은 포식자가 있어요, 항상. 내가 안전하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혹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시선을 느끼고 있다라는 감각, 위급한 상황, 뭔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주변을 더 경계하도록 하는 뇌의 작용이 바로 이 시선을 느끼게 하는 감각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날 밤 꿈에 나와서 춥다고 하셔서 묘지를 열어봤더니 시신이 부패가 안 돼 있어갖고 이장한다. 뭔가 이상했다, 형태가. 이런 거 많죠.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0% 이상이 꿈에서 미래를 봤대요. 그러니까 100명한테 조사를 하면 30명은 내가 꿈에서 미래를 봤다는 거야. 사실일까요? 제일 유명한 예지몽이 확증 편향 오류. 링컨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자기의 죽음을 꿈에서 봤대요. 경호원한테 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건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백악관 아래층에서 막 울고불고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가봤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죽었대. 나잖아. 그래서 이 이야기를 경호원한테 했답니다. 그로부터 2주 후에 존 윌크스 부스의 총을 맞고 링컨은 사망해요. 이게 이제 예지몽이잖아요. 예. 근데 잘 보세요. 링컨은 이 당시에 이미 벌어질지도 모를 일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그 당시에 암살 모의에 대한 걸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암살 모의했다가 실패로 들어간 게 많았어요. 그랬겠죠. 링컨이 그런 꿈을 굉장히 많이 꿨을 가능성이 있고요. 꿈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2주 전에 꾼 그 꿈, 경호원한테 이야기해준 그 꿈이 남아있는 이유는 실제로 죽었기 때문에. 수학의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간단히 여론조사, 출구조사 이런 거죠.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복권을 사서 당첨될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많이 사면 살수록 이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결국은 당첨자가 매주 나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꿈을 각자 꿉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몇 개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꿈을 꾸면 이거는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꿈이 있겠죠. 그렇죠. 비슷한 미래 상황을 예견하는 꿈은 무조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또에 되는 사람이 나오듯이 실제로 예지몽을 꾸거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 이 사이에 과학적 인과관계를 지지하는 과학자는 거의 없어요. 인과관계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여성 최초 노벨상 수상자이자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동시에 받은 유일한 과학자 마리 큐리입니다. 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생의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다. 다만 이해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귀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귀신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저희와 나눴던 내용을 바탕으로 귀신에게 질문 공세를 하세요. 좌표계가 어떻게 되는지, 너 지금 옷은 어떻게 연결됐냐 너랑? 시각세포가 정말 너도 있니? 너도 나처럼 이렇게 보여?
물어볼 게 너무 많잖아. 하지만 서양 귀신한테는 하지 말라는 거. 서양은 안 돼. 도망가세요. 도망갔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귀신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귀신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오직 이해해야 할 존재인 겁니다. 네, 오늘 귀신의 과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낭비들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